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료연재 작가가 되기까지 제 삶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고 사실 평범한 삶이긴 했는데 그래도 혹시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될지 모르니까 가볍게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는 그러면 유치원 때부터 시작하거든요. 초등학생 때랑. 근데 딱히 생각해보면은 그땐 평범했어요.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고 만화 영화 할 시간 되면 집에 와서 만화 영화 보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생기면서 이것저것 해봤거든요. 게임도 이것저것 해보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 즐겨보고. 근데 특히 이제 가장 그때 많이 봤던 거는 만화랑 애니메이션. 제 어머니 가게에 매달 사오는 만화 잡지가 있었거든요. 팡팡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그거 그 접지전사 연재했던 만화 잡지였는데 그거 매달 보면서 만화를 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바람이 나라는 게임을 하게 되면서 그때 한창 같이 유행했던 웹툰이란 개념을 처음 보여줬던 도랑의 바람일기였나? 그거를 보면서 사실 어렸을 때는 글 쓰는 작가보다는 만화를 그리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림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렸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일렌샤라는 이제 RPG 게임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소설이 한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당시 게임 공략 게시판이었을 거예요. 거기에 온갖 얘기들이 다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제가 많이 봤던 거는 이제 팬픽이란 개념의 소설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거 읽어보고 혼자 막 써보고 막 에리네, 테스네 막 그런 거 사용하게 하면서 일렌샤에 관한 소설 썼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이제 일렌샤 알게 된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저를 소개할 때 나는 게임틱 게시판에서 글을 쓰는 작가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보면 참 뻔뻔한 얘기인데 그런 거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대여점에서 책을 빌려보는 시절이죠. 막 그때 처음에 산 건 600원이었는데 언제부터 가격이 올라가고 800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꽤 셌는데 그런데도 이제 용돈 받으면 다 여기다 쓴 거죠, 돈을. 하루에 막 적으면 3권씩 빌려서 학교 가져가고 많으면 5권. 계속 교과서보다 그게 항상 더 무거웠어요. 쉬는 시간에 읽고 수업 시간에 중간에도 막 읽고 휴일에는 막 일요일 토요일 저녁 막 일요일에는 막 8권씩 빌려서 막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책을 읽으니까는 이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 막 꼬이게 되죠. 일명 덕후들. 저도 덕후였으니까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친구들 통해서 처음 라이트 노벨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랑 정말 온갖 거 다 읽었어요. 제가 대여점 가서 빌려면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샀던 책 가져서 빌려주고 막 정말 다 읽었죠. 온갖 거. 메탈 패닉 하루히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래도 막 엄청 읽었어요. 근데도 제 근본은 대여점 소설이다. 아무래도 이거는 얘들은 서점에서 사야 되는데 대여점 소설을 살 필요 없이 그냥 가서 빌려보면 됐으니까는 정말 엄청나게 읽었죠 이때. 이때 제가 살면서 책을 가장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연재를 처음 처음으로 연재를 시작해보죠. 지금의 조아라. 여기서 나도 참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 때는 게임 게시판, 중학생 올라와서는 이제 조아라 가서 연재를 한 거죠. 딱히 뭐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때가 아마 제가 쓰고 싶은 글을 열심히 썼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경찰의 연금술사에 빠져 있어갖고 알케미스트라는 소설 혼자 막 썼는데 호문큘러스라던가 이런 거 막 이런 소설을 막 쓰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점이 찾아오죠. 중3, 중3, 중3 시절. 중3 여름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엄마가 동생이랑 먼저 갔는데 제가 보면 아시겠지만은 책만 읽고 소설책만 읽고 공부 겁나 안 하고 학원 가도 막 그냥 자고 오고 막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학원 가서도 막 책 읽고 소설책 읽고 노답했던 거죠. 이 자식 여기 키우면은 한국에서 진짜 할 거 없다. 그래서 일단 영어라도 여기 하자 해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이때 어머니가 참 큰 선택을 하셨죠. 왜냐면 당시 어머니는 이제 한국에서 제법 잘 나가시는 분이었는데 모든 걸 다 처분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거니까요. 저랑 저 동생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미국 이민을 사람들이 처음 오면은 당하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기 당하고 집 사기도 당하고 또 이제 중간에 신분 사기 한번 당하고 이렇게 막 사기를 막 당합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돈을 많이 날렸어요. 여기 와갖고 어떻게 보면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 거죠. 저희라기보단 나 때문인가? 그래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또 빠지는 게 뭐냐? 대리만족에 빠지게 되고 대리만족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책을 더 읽게 되고 또 미국이니까는 당시에 제가 가져온 책들 그때는 대여전 잘 못 가져오니까 제가 산책 가져야 되니까 라이트 노벨 가져왔는데 풀메탈 패닉 정말 엄청나게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아라에서 연재되는 소설들을 엄청 읽죠. 당시 유명했던 거 뭐지? 사울 아비 모식이었는데 그거 엄청 읽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역시 어리 지금은 안 그럽니다. 어릴 때는 정말 책을 볼 방법 없으니까는 택본을 참 많이 읽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당시 작가분들께.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때 참여를 위해 그때 이게 어릴 때는 자격증이 잘못된지 몰랐죠.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는.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요. 참 많이 읽었어요, 어릴 때는. 중3 고등학생 때는. 아무래도 당시 미국 군인들은 전자사전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왜냐면 영어를 잘 모르니까는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알 수 없잖아요. 근데 뭐 종이 사전을 이렇게 뒤져볼 수 없으니까는 전자사전에 단어를 치면은 이제 그게 번역돼서 나오니까. 근데 저는 거기다가 단어를 안 찾아보고 택본을 넣어서 읽었던 거죠. 그래서 막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서 막 책 읽고 태권도를 막 읽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어떻게 보면은 참 웃긴 게 어머니는 제게 영어를 가르치게 하기 위해 미국에 왔지만 이게 오히려 저는 미국에서 책을 더 읽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빡쳐서 제 라노벨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왜냐면 미국 와서 영어를 배웠는데 맨날 한글로 된 책을 읽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 안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어머니가 제를 다 불태워버렸죠. 갖다 버리고 막. 그래서 저는 당시 이제 책을 못 읽게 되니까는 태권을 더 파고들고 애니메이션에 푹 빠지게 되고 이때 당시에 애니메이션 참 많이 봤죠. 물론 한국에서 중딩 때도 많이 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 와서 어머니가 또 혼자 일을 하시니까는 집에 비는 시간 많다 보니까 혼자서 공부해야 되는데 솔직히 혼자서 공부를 누가 합니까? 그 나이에. 제 동생은 했어요. 정말로 제 동생은 철이 빨리 들었어요. 이거는 정말로 제가 참 감사한 게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멀쩡하지 않았나. 다행히도 멘탈을 잡지 않으셨나. 제 동생은 공부 잘했거든요. 영어도 잘 배웠고. 저는 뭐 여기서 살 정도 영어는 하지만 동생은 지금 통번역 할 정도로 아주 영어 마스터했습니다. 걔는. 이쯤에서 동생 자랑 잠깐 하자면은 동생은 이제 대학교를 4년제를 2년 만에 졸업하고 한국에 가서 대기업 입사한 다음에 안 만나고 나가서 프리랜서로 통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녀석이죠. 그래서 막 가끔 드라마 자막도 하고 막 예능 자막도 하고 막 이런 것저것 하면서 엄청나게 잘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동생이지만 참 대단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제 이야기로 돌아와서 두 번째 이제 근무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이제 축구가 제게 있어서 두 번째 근무이지 않나 싶네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심심하니까 운동을 한단 말이죠. 근데 당시 제가 이제 한인 아저씨들과 함께 조기 축구를 나갔는데 썩 나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도 사실 초등학생 때는 놀았지만은 잘 뛰어다녀서 축구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도 이제 축구를 하니까 껴서 괜찮아서 고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가고 미국에 들어보니까는 이제 축구를 잘 못해요 애들이 잘 그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바로 들어가 주전 먹고 그래서 막 시 경기 나가고 제가 이걸 두 번째 근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 저는 글 안 썼으면은 축구 선수가 됐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졸업생 때 얘기인데 게임하고 만화에 미친 듯이 빠져갖고 학교 토너먼트 끝나고 그때 스카우트제가 들어왔었는데 제가 그 당시 게임에 미쳤어갖고 밤새 게임하고 못 나왔거든요. 정신 그때 빨리 차렸다면은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아무래도 그때는 제가 뭘 할지 몰랐어요. 책 많이 읽었고 축구 좋아하고 하는데 게임을 더 좋아했고 만화도 좋아했고 하니까 노는 게 더 좋았던 거죠. 그래서 뭘 할지 모르니까 어머니가 이때도 한번 선택을 내리신 게 저를 이제 어머니 가게 근처에 있는 카페에 취직을 시키셔갖고 거기서 이제 알바를 시키는 거죠. 지금 와드는 얘기인데 그 당시 제가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얘를 어떻게 키울지 몰라갖고 당시 상담을 했대요 그분이랑. 그래서 일단 그 사장님께 감사한 게 일단 데리고 오시라 일 시키겠다 하신 거죠. 근데 어머니도 미안하니까 하면서 제가 일을 잘 못할 것 같으니까는 내가 일하는 만큼 시급을 어머니가 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죠. 일을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이 사실 어머니 돈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달 했나? 사장님께서 일 잘한다고 바로 또 시급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한테. 당연히 저는 몰랐던 얘기고. 그래서 당시 카페에서 거의 한 5년간 알바를 하죠.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알게 된 형들이 뭐 대학 가야 된다 해서 대학도 가게 되고 제가 사회적으로 정신을 차리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때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서 소설 연재를 다시 한번 하게 돼요. 웃기죠? 뜬금없이? 근데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라 당시 제가 했던 고민이었어요. 나는 평생 알바하면서 사나? 대학교 가긴 했지만은 내가 이 대학에서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도 어린 눈에 다 알게 되는 거죠. 이거 배워봤자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스트레스 풀려고 소설 연재하게 된 건데 정말 웃기게도 이게 컨택이 돼요. 당시 21살 20살인가 21살이었는데 게임 판타지를 썼거든요.
이게 세 군데에서 조아라에서 연재할 때 컨택이 왔어요. 그리고 컨택이 되면서 제가 글을 적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보통 하는 얘기 있잖아요. 괜히 계약하지 말라고. 그걸 이제 실천한 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길어져갖고 이거는 다음에 풀어보는 걸로.